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활동 중인 자이로토닉, 자이로키네시스 강사 송고은입니다. 오늘은 연습 방법에 대해 좋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이로토닉이나 자이로키네시스 자격증을 취득하신 후에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연습하고 계신가요?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배웠던 동작을 기억나는 대로 계속 연결해 보시나요? 혹은 무엇을 연습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연습이 정말 효과적인지, 그리고 지금 방식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시간을 연습하더라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Grit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요즘 되게 핫하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방식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안젤라 덕워스는 성과를 만드는 핵심이 재능보다는 지속적인 노력의 구조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관점을 자이로토닉 연습에 적용해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더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자이로토닉 강사의 시각에서 실제 연습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사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수업과 내 운동은 또 계속 하는데 내 움직임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 건지, 내 감각이 더 정밀해지고 있는지, 어느 순간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랬고, 하지만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믿어야 하는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요. 바로 내 몸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너무 뻔하게 들리시나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해야만 길고 이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한 여정을 견딜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 안 바뀌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하시는,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치만 신체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적응합니다. 단지 강사는 이미 기능이 높기 때문에 변화가 더 미세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몸이 바뀐다는 믿음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그런 막 그냥 막 믿어 이런 게 아니라, 신체는 항상 학습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팩트를, 이거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강사인 나도 계속 성장하고 또한 내 연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예, 이것도 멘탈적인 부분이죠. 예. 근데 이 의지를 갖고 연습에 임하는 것과 그냥 뭐 '동작 외워야지.' 이렇게 임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 차이더라고요, 이 결과가. 그래서 먼저 동작을 충분히 반복해서 몸에 익히세요. 그 동작을 그냥 숙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진짜 이 동작을 향상을 시켜봐야겠다, 완벽하게. 완벽할 순 없지만 뭐 완벽을 향해서 그런 의지를 갖고 동작을 다시 이제 바라보면서 정밀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또 이제 강사한테 이제 얼마나 사실 정확하게 수행하느냐 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작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이로토닉 동작 중에 아치앤컬이 아직도 가장 까다롭다고 느끼거든요. 생각이 되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정말 많은 요소가 동시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아치앤컬을 연습할 때 그냥 아치앤컬 막 이렇게 연습한다기보다는 이제 호흡도 같이 신경 써보고, 이번에는 골반의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볼까? 머리랑 천골, 또 그다음에 머리 치골의 밸런스를 한번 생각하면서 해볼까? 거울 보면서 한번 밸런스도 맞춰보고, 그다음에 척추 길이가 이제 유지하게 되도록 해볼까? 그다음에 내가 이걸 고객한테 보여드렸을 때 이게 전달력 있고 정확하게 이 동작이 보일까? 뭐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시는 거죠. 구조와 이제 감각을 살리는 또 훈련을 하려고 하고요. 이걸 계속 이 의지를 갖고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요, 마스터님한테 이제 받았던 핸즈온들 있잖아요. 그 직접 저한테 해주셨던 거, 정렬에 대한 강조,
특히 제 몸에 대해서 내가 틀리게 했던 그 동작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잘못됐던 거. 예, 그 동작에 대한 강조에 대해서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뭐, 여기 힘 빼세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뭐, 이런 개인이 받았던 그런, 네, 강조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가 된 이후의 연습은 이제 그때 들었던 말을 내 몸에서 다시 이제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메모를 하시는 게 좋고요, 중간에. 그래서 연습의 목적은 그냥 수행이 아니라 정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의지를 갖고 연습을 해주시면 훨씬 기술이 향상되실 겁니다. 네, 세 번째는요, 내 움직임을 개선하는 방법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에게 가장 위험한 연습은 익숙한 방식의 반복이죠. 내가 틀린지 모르고 틀린 대로 계속 똑같이 하신다든지, 이게 진짜 사람마다 길이가 구조가 달라서 다르게 나오는 것과 정말 그냥 틀린 동작은 있어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의 그 동작이 같을 순 없지만 틀리고 맞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틀리게 했던 방식의 반복은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게 편해집니다. 그러면 편하면 수정이 없어집니다. 수정이 없어진다면 변화도 없습니다. 몸의 변화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강사는 의도적으로 피드백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 설계와 교재 활용인데요. 현실적인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계속해서 수업이나 다른 강사님들 이제 클래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가르치는 사람은 감각이 이제 편향되기 쉽죠. 내 몸은 내가 평생 못 보잖아요. 특히 뒷모습은. 그래서 자이로토닉 시스템이 이제 2년에 한 번 이제 갱신을 저는 요구하는 것도 이제 끊임없는 이제 발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스스로 업데이트 하라는 무언가의 그 압박이죠, 약간의. 근데 또 이게 또 코스가 비싸잖아요. 약간 가격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비용이 부담되시면 이제 강사 클래스나 또 프리트레이너님들, 예, 공식 프리트레이너님들에게 개인 레슨을 받아서 감각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그 강사 클래스가 한국은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게. 자, 둘째는 교재를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레벨 1 이제 파운데이션 교재 앞뒤에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요. 움직임의 철학부터 이제 선생님이 가져야 할 태도까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동작의 구조에 대해 또한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이 교재를 보고, 왜 이 순서로 해놨을까? 왜 이 방향일까? 왜 이 호흡일까?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하시는 게 연습의 질을 바꿉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스스로 그리고 이제 정말 궁금하셨던 거를 적어 놓으셔서 다음에 이제 다른 코스 들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마스터님한테.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나요? 왜 이거 먼저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되게 답변을 잘 해주실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정말 시스템적인 건데요. 이거는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연습하는 것입니다. 강사는 일정이 사실 불규칙하죠. 되게 이제 회원님들 그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셔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연습이 밀리거나 되게 이제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기 쉽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습을 예약하는 것입니다. 미리 이제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 일부러 그 회원님 오시기 전에 그 시간을 이렇게 딱 따로 빼놓고 뒤에 이제 끝나서 따로 빼놓고 그래서 뭐 수업 전에 30분, 뭐 마지막 수업 전에 30분 이렇게 그냥 딱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뭐 물론 지금 다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아예 정해 놓으면 몸이 자동으로 연습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지가 아니라 그냥 환경을 아예 설계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오래 갑니다. 저는 이 설계가 진짜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해도 좋죠. 그렇지만 이제 진짜 내가 해서 이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 시간, 딱 연습 시간을 의도적으로 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드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왜 그리드에서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연습하라 라고 말할까요? 이거는 근데 단순히 뭐 성실해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의지를 아끼라는 전략입니다.
사람은 매번 막 할까 말까를 결정하잖아요. 이때 에너지를 또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할까? 조금 있다가 할까? 집에 가서 할까? 아니면 수업 다 끝나고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죠. 근데 이 결정 과정 자체가 피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연습 시간이 항상 같은 시간 아니면 같은 장소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죠. 늘 내가 30분 후에 하고, 30분 수업 30분 전에 하고, 이렇게 아예 맞춰져 있으면 뭐 고정 수업에 때 맞추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시간이 되면 몸이 자동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이거를 이제 습관 루프라고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신호가 되고 장소가 신호가 되고 그러면 이제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좀 전환되는 거죠. 근데 왜 강사한테 이게 왜 중요할까요? 강사님들은 하루 종일 판단과 선택을 계속 하시죠. 근데 뭐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선택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사님들도 맨날 이제 오늘 수업 뭐 하지? 오늘 회원님의 몸 상태를 판단해서 어떻게 큐잉을 하지? 수업 구조를 어떻게 하지? 의사 결정을 너무 많이 해야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연습까지 이제 막 연습할까 말까, 뭐를 할까 이런 결심에 맡겨버리면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은 의지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수업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듯이 20분은 뭐 무조건 내 연습 마지막 수업 후에 아니면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어떤 연습을 하시게 될지, 어떤 연습을 하게 하시고 싶은지, 뭐 15분은 뭐 아치 앵컬 점검, 아니면 뭐 매주 뭐 화요일은 뭐 햄스트링, 뭐 금요일은 브리딩 패턴 점검,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예 딱 정해 두셔가지고, 저는 그냥 늘 이렇게 뭐 다음 이제 할 거를 늘 이제 생각을 해놨었거든요. 오늘은 뭐, 사이어티카, 뭐, 내일은 핸들, 어퍼 바디, 막 이렇게 딱 정해놨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연습이 감정에 이제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더 좋은 거는 이제 조금 고루고루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편향되지 않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컨디션이 조금 좋든 나쁘든 뭐 그 시간에는 그냥 뭐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과하게 안 하게 되더라도. 그래서 이게 쌓이면 이제 루틴이 되는 거죠. 루틴이 되는 순간이 가장 성장이 빨리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열정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조로 계속 가야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는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의지를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또 몰입과 의식적인 연습에 대한 건데요. 이거를 그냥 몰입이랑 의식적인 연습,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이 들어갈게요. 몰입이라는 개념은 그 미하일 칙센트가 말한 무아지경의 경지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게 무아지경이라고 딱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아니스트가 음악에 이제 빠져서 막 연주하는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막 음악에 빠져서 이게 피아니스트가 음악을 만드는 건지, 음악이 이제 피아니스트를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광경이 있잖아요. 그 광경이 딱 그 몰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몰입의 경지가 왔을 때는 약간 오늘 집중이 너무 잘 되고 그다음에 엄청 이제 동작도 너무 잘 되고 너무 감각이 너무 잘 느껴진다.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상태는 자동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막 연습한다고 갑자기 몰입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피아니스트도 악보를 다 외워야지 그 몰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다음에 뭐지? 이 다음에 뭐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몰입이 안 되거든요. 다 외워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제 도달해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악보를 다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보를 외우고 연주를 계속하고 이 연주에서 나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네. 이게 중요하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가 지루한 그 반복 연습과 그 동작을 익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연습해야 할 첫 번째는 몰입이 아니라 의식적인 연습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여기서 그냥 의식적인 연습이라고 단어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자, 의식적인 연습은 감각을 위해서 네, 한 3배 정도 느리게 한번 해보세요. 박자를 완전 쪼개서. 그 하는 탄 동작을 굉장히 느리게 해서 다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딱 동작이 넘어가는 지점이 있잖아요. 특히 자이로키네시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막히는 트랜지션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다음 이렇게 넘어갈 때 이 하는 동작 뭐 그런 것만 분리해서 또 연습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힘을 줄 곳과 힘을 뺄 곳을 계속 점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되게 이거는 사실은 하면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아야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정확하게 점검하시는 것. 자, 그다음에 동작의 목적과 정렬이 맞는지 계속 확인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의식적인 연습이죠. 물론 계속 시퀀스를 익히는 것도 당연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조금 더 의식적인 연습을 하고 싶다면 저희는 가르치기 위해서 운동을 이제 익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내가 설명을 할 때 설명하기 또 어려운 구간이 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저는 특히 영어로 티칭을 하니까 정말 갑자기 예, 설명하기 어려운 구간이 딱 나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구간이 있거든요. 되게 이제 잘 표현해 주고 싶어서 쉽게. 근데 그거를 계속 더 쉽게 그다음에 더 언어적으로 다듬는 거죠. 막 습관적으로 이제 편하게 그냥 하는 그런 흐름을 끊고 불편하고 모호한 지점을 확대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기 싫은 거, 모호한 거, 그런 거를 확대해서 하는 연습입니다. 동작을 충분히 숙지한 후, 그 다음에 플로우 속에서 퀄리티와 정확성을 살리려고 할 때, 이때 몰입이 생깁니다. 예, 5번째입니다. 자, 연습할 때 몰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자, 연습을 하면서 나 몰입해 볼까? 이렇게 막 무아지경에 막 이렇게 빠져서 하고 싶잖아요. 저희도 막 이렇게 느끼면서. 근데 일부러 그렇게 몰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하려고 하면 너무 뭐 몸을 막 잘 써야 된다는 압박이랑 조금 잘못하면 과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좀, 예. 그다음에 또 잘해야 된다는 막 그런 또 긴장감이 괜히 생기고요. 그래서 이 긴장을 또 잘 캐치를 하시죠. 강사님들은. 그래서 목표를 이제 몰입으로 하지 않고, 몰입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어, 다, 5가지만, 예, 집중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찾고, 1번, 2번, 분리시키고, 그 문제를 느리게 하고, 그 문제를 느리게 한 거를 반복하고 그 다음에 수정하기. 이렇게 조금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굳이 나누자면.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훨씬 더 좋은 방법을 또 많이 나만의 방법을 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6번째는요. 이것도 예, 현재 이것도 거기 나온 저기 그릿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현재 능력보다 약간 어려운 과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자, 강사분들 연습은 대부분에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워요.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너무 익숙한 시퀀스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가 핸들, 기본 앉아서 하는 거죠. 그것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기구 세팅을 할 필요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앉아서 바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익숙한 시퀀스만 반복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또 어려운 예는 갑자기 막 새 동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플로우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적절한 난이도는 집중은 필요하지만 수행 이제 가능한 수준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쉬운 거에서 약간 어려운 거 있죠. 한 30% 어려운 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넣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핸들 했으면 뭐 조금 하기 싫은 동작들 있죠. 아니면은 좀 교육에 좀 조금 받았던 거, 이런 거, 시간 없어서. 그런 거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너무 또 막 그 어려운 것만 하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너무 막 기억 안 나는 거 막 짜내려고 하면 힘드니까, 어느 정도 적절히 좀 섰거든요. 내가 좀 하고 싶은 거랑,
뭐 그다음에 뭐 5대5로 뭐 조금 새로운 거 내가 다시 익혀야 될 거 이런 거 5대5로 좀 섞거나 이렇게 해서 좀 나름의 이제 좀 새로운 계속 이제 기억 안 나는 시퀀스나 또 연습해야 될 연습이 부족한 시퀀스를 좀 채워 가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이것도 약간의 이제 멘탈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지루함을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늘 연습이 재밌을 순 없죠. 근데 강사는 반복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지루함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이 지루함은 사실은 감각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또 신호거든요. 내가 익숙해졌다는 신호죠. 그래서 신경계가 새로운 패턴을 고정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연습 평가는 내가 잘했는가가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는지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냥 하세요. Just do it. 왜 just do it이 나이키가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동작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처음에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아까 의식적인 연습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가 이제 갑자기 그냥 하라니, 그죠? 참 아이러니 모순적이네요, 그죠? 근데 제가 정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계속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1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매일매일 해보세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를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사의 성장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충분히 쌓고 내가 얼마나 의식적인 연습을 했는가로 결정됩니다. 그다음에 근데 연습은 온전히 이제 의지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시스템이죠. 환경을 만들고 문제를 찾고 분리해서 훈련하고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네,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지어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릿의 성장 원리를 강사 연습에 맞게 제가 다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뭐 이제 자격증은 취득하셨는데 체계적인 연습 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또 발전이 굉장히 더딘 분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좀 도와드렸거든요. 레슨을 좀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어엿한 선생님으로 성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원님들을 또 가르칠 때만은 또 다른 또 이제 보람과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은 땄지만 교재가 이제 영어라서 이제 연습이 막막하신 분들, 또는 혼자 연습하기 힘드신 분들, 티칭을 또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맞춤 제가 1대1로 좀 이제 그분이 딱 안 되시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설명이 어려우신 게 있고, 뭐 그런 1대1로 이제 그런 코칭과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토요일 저녁인데 저희가 이제 시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전에 해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오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자이로키네시스 그룹 레슨을 토요일 오후 7시에 매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